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반역하느냐? 옛 임금을 포기시키고자 할 뿐이요, 천하에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소? 나의 마음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데 나으리는 무엇이 이상해서 묻소? 나으리가 나라를 훔쳤으니 저는 신하로서 차마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소. (1456년) 세조 2년 사육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은 친히 국문하는 세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세조의 불의를 당당하게 나무라죠. 오늘은 사육신의 중심 인물이죠. 매주컨 성산문의 성씨이기도 한 창녕 성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룰 성자의 성씨는 우리나라에서 37번째로 큰 성씨이다. 성씨는 우리나라에 19만 9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창녕 성씨와 강릉 성씨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창녕 성씨는 성씨 전체에서 91.6%를 차지해 우리나라 성씨 대부분은 창녕 성씨이다. 강릉 성씨는 창녕 성씨와는 전혀 다른 계통으로 원래는 송씨이다. 인구는 3,400여 명 정도 된다. 강릉 성씨의 시조 성척의 본래성은 송씨입니다. 그런데 고려 목종의 휘가 송으로 같은 의미여서 성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할머니의 성인 성씨입니다. 그렇다면 창녕 성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창녕 성씨는 경상남도 창녕을 관양으로 하는 성씨이다. 경상남도 북부에 위치한 창녕은 삼원시대 가야의 소국 중 하나로 원래 비지국, 비화가야, 비사볼 등으로 불리었다. 서기 555년 진흥왕에 의해 정복됐으며 비자화군 또는 비사볼군으로 불리다가 757년 경덕왕 16년 화왕군으로 계층된다. 그리고 고려 태조 23년에 창녕으로 고쳐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창녕 성씨는 약 18만 2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또 계파를 살펴보면 시조의 손자인 성공필, 성한필 형제에서 판서공파와 찬성공파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후 판서공파는 18호 나누어지고 찬성공파는 3파로 나누어져 총 13파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독곡공파와 회곡공파, 상곡공파의 파조인 성성린, 성석용, 성석연 삼형제가 조선개국에 참여하면서 가문은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삼국의 후손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회곡공파의 후손에서는 사육신 성산문과 생육신 성담수 등 절신이 나온다. 또 상곡공파의 후손에서는 성현과 성혼 등 이름난 학자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집성초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달전리를 비롯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석정리와 창녕군 대지면 성리 등이 있다. 특히 창녕군 성리는 170년 된 집성촌인데 우리나라 3대 명택으로 불리는 성씨고가 아석헌이 있는 곳이다.
아석헌은 1850년대 성규호가 이 마을에 처음 입향하면서 지은 집이다. 후에 분가한 자손들이 집을 잇대어 지으면서 한때 30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대저택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대부분 불타 없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복구되어 약 4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이곳은 양파 시베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양파 재배에 성공하여 국내 양파 보급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 이 양파 재배와 보급에 헌신한 주인공 또한 성규호의 후손들이다. 인근의 성부잣집으로 알려진 성씨 고가는 적선을 가운으로 근검과 청렴을 가풍으로 삼아 나눔을 실천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사제를 덜어 신식학교인 지양강습소를 설립하고 1963년에는 한국 최초의 농민자조단체인 경화회를 조직하여 농촌 잘살기 운동을 펼친다. 창녕 성리의 성씨고가 아석헌 후손들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들도 있는데요.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과 푸드웰 성기상 회장입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처였던 성혜림도 성씨 고가의 후손이죠.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창녕 성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창녕 성씨의 시조를 비롯한 시족사에 대해 핵심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창녕 성씨의 시조는 중윤공 성인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창녕 성씨의 시조는 성인보이다. 그는 고려 때 지금의 창녕 지방 호족으로 호장 중윤을 지낸 인물이다. 출생 연대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성인보는 지방관리로서 신년 하례차 개경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묘소는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맥산에 있으며 묘소 뒤편에는 제실인 맥산제가 있다. 또 맥산제에서 1km 정도 떨어져 물개서원이 있는데 물개서원은 창녕 성씨 문중 22연의 위패를 모신 특별한 서원이다. 1724년 창건한 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으나 1995년 복원하였다. 물개서원은 사당인 숭덕사와 동제, 서제를 비롯하여 14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5개의 성원의 문집 책판과 1970년 정조 14년에 건립된 물개서원 원정비가 있는데 모두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조 성인보는 신년 하례차 갔던 개경에서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경에서 경남 창녕까지는 당시 길로 천리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성인보는 자신의 집이 있는 창녕에 묻히게 되죠. 그것도 명당에 묻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시조 성인보가 병사한 개경에서 창녕까지는 무려 천리길이다.
이에 조정에서 우마차와 장례비를 내리지만 애통해 하던 아들 성송국은 이를 사양한다. 그리고 효성 깊은 마음에 몸소 시신을 지고 천리길을 걸어 고향 창녕으로 향한다. 추운 겨울 여러 날 만에 창녕 인근 현풍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큰 눈이 내린다. 그는 눈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자 청산원에서 하룻밤 유숙한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바깥의 마루에 모신 시신 주위에 호랑이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다. 이를 이상히 여겨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지금의 맥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곳만 묫자리만큼 눈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그는 이곳이 하늘이 점지해준 자리라 여기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게 되는데 지금의 맥산에 있는 시조묘이다. 이 묘자리는 자손 만대를 내려가도 끊어지지 않는 명당이라 전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천리부시한 성송국의 효행은 후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물개서원도 성송국의 효행을 기리는 용효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녕 성씨 시조 성인보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창녕 성씨 시조 이전에도 성씨가 등장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위만 정권의 대신 성기이다. 그는 한무제와의 전쟁에서 신하들이 우거를 죽이고 항복할 때에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다 암살당한 인물이다. 그리고 백제 의자왕의 충신인 성충과 신라의 대관 성저가 있다. 또 국조문헌에는 주나라 문왕의 7째 아들인 숙무가 성나라에 봉해졌는데 후에 성나라가 초나라에 멸망하자 후손들이 나라 이름에서 우부방을 떼고 성으로 자신들의 성씨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승인문 학원에는 당나라 때 삼국 사람으로 성경이라는 학사가 있는데 그가 우리나라로 건너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선 시족 통보에 의하면 창녕 성씨 시조 성인보의 부친은 신라 때 대관인 성저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성씨 약사에는 시조 성인보가 고려 문종 때 성씨를 처음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창녕 성씨 시조 이전에도 이룰 성자의 성씨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서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지만 이들이 시조 성인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또 성씨의 이루에 대한 기록도 문헌에 따라 서로 달라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녕 성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단종 복위운동을 주도한 매주컨 성삼문이 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흰눈 세상에 가득 찰 때 홀로 부르리라.
성삼문은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다. 그는 1418년 무관인 아버지 성승과 어머니 죽산 박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난다.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낳았느냐는 소리가 어머니에게 3번 들려 이름을 삼문으로 지었다 한다. 1435년 18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3년 뒤 21세의 나이로 식년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뛰어난 재능으로 집현전 학사에 발탁된 성삼문은 신숙주와 함께 요동에 파견되어 운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오는 등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종이 재위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보위를 잇자 때를 넘보던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결국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버린다. 이에 1456년 세조 2년 성삼문은 박팽년, 하위지 등과 함께 주도하여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하면서 아버지 성승을 비롯하여 3대가 모두 죽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켜 38년의 짧은 생애를 산 그는 200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 명예가 회복된다. 이후 이조 판서로 추증되고 충문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는데 그의 묘는 서울 노량진과 충청남도 논산에 있다. (1456년) 성삼문을 비롯하여 거사에 동참한 인물들은 군기감 앞에서 참혹한 거열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매월당 김시습이 어두운 새벽을 틈타 시신 일부를 수습하여 강 건너 노량진에 묻어주죠. 그리고 남은 시신은 팔도에 나누어 보내 본보기로 삼게 했는데요.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묘는 김시습이 수습하고 남은 성삼문의 시신 일부가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인물로 성담수가 있다. 그는 예문관 대제학 성석용의 증손이자 사육신인 성삼문의 육촌 동생이다. 또한 그는 단종을 위해 절기를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당시 그의 아버지 성인은 홍문관 교리였는데 단종 복위운동에 관련되어 혹독한 형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돌아와 죽는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성담수는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 은거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다. 1782년 정조 6년 이조 판서로 추중되고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령, 성담수, 남효원 등은 생육신이라 일컬어져 함안의 서산서원에 봉양된다. 또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성희안과 성현이 있다. 성희안은 중종반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1485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는데 성종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학문이 깊고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다. 하지만 1504년 연산군이 양화도의 망원정에서 유락을 즐길 때 왕을 풍자하는 시를 바쳤다 하여 한순간에 종이품인 이조 참판에서 무관말단직인 종국품 부사용으로 좌천된다. 연산군의 북정이 멈추지 않자 그는
박원종, 유순정 등과 모의하여 서기 1506년 중종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옹이한다. 반정 1등 공신에 오른 성희안은 이어 창산 부원군의 봉에 지고 후에 영의정에 오른다. 사후군은 중종 묘정에 배양되고 묘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다. 시호는 충정이다. 성현은 성종대를 대표하는 한문학의 대가이자 뛰어난 음악가이다. 그는 세조 8년 2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후에 벼슬이 예조판서와 공조판서, 대제학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음율에 정통하여 장학원 제조도 겸직한다. 성현은 기질이 호방하고 자유로워 수많은 저수를 남기는데 당대의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계범과 용제 총화가 대표적이다. 성현의 호가 용제라서 용제총화인데요. 총화는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했다는 뜻이죠. 성현은 비록 유학자이지만 열린 학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모습은 물론 그때까지 전해오던 이야기를 걸러냄 없이 있는 그대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용제총화는 당시의 제도와 문화, 인물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 인물로 율곡이와 쌍벽을 이룬 대학자 성혼이 있다. 성혼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도 파주에서 자라는데 이곳에서 이의를 만난다. 두 사람은 사단 칠정의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서로 아껴주어 평생 가까운 친구로 지낸다. 그는 이의의 권고로 출사하여 의정부 좌찬성에 오르긴 했으나 평생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힘쓴다. 성우는 유학의 이론에도 매우 해박했지만 자기 자신의 수양을 중시하여 실천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인은 성운에 대해 평가하기를 만약 견해의 우월을 논하자면 내가 약간 나을 것이나 행실이 돈독하고 확고한 것은 내가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 사후 문묘에 배양되고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다. 호는 우계, 시호는 문간이다. 이외 창녕성 씨 인물로는 정몽주가 죽임을 당하자 경기도 포천 왕방산에 은거하여 고려가 망한 후에도 끝까지 절의를 지킨 성여환을 비롯하여 차라리 왕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이가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며 두문동으로 들어가 절의를 지킨 성사제, 조선 중종 때 오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인조 때에는 대제학을 지내 서, 화, 음율의 삼절이라 일컬어지는 성세창이 있다. 또 진주 판관으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성수경과 임진왜란 때 문신으로 곽재우 휘하에서 활약한 의병장 성안이를 비롯하여 조선 중기 효행으로 많은 이에게 칭송을 받은 성풍세왕,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실제 인물인 성의성 등이 있다. 그러니까 춘향전은 완전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설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도령을 이도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의성의 행적은 소설 속 이몽룡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의 부친 성한이는 5년 동안 남원무사로 있었고 성희성도 이때 15살 내외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서 살았죠. 후에 과거에 급제한 그는 암행어사에 4번이나 등용되고 실제 호남 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죠. 또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학도를 비판한 금준미주시는 실제 그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장영성씨 현대인물로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성좌경 전 과학기술처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성유란 전 공군참모 총장이 있다. 또 시인이자 소설가인 성석재,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성시백이 있고 연예계 인물로는 배우 성동일과 성지루가 있다. 이외 4인조 걸그룹 핑클의 멤버이자 배우인 성유리와 가수 성시경도 모두 창녕 성씨이죠.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을 본관으로 하는 창녕 성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